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조선시대 최대의 무기 밀수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본에도 막부를 뒤흔들고 일본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그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일본과 조선 모두 공식 기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죠.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7세기 중반 에도 막부 시대의 일본.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다이묘들은 막부의 강압적인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민중들 역시 높은 세금과 엄격한 신분제에 시달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일본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문이 나가사키 항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무기가 일본으로 밀수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사키 부교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죠.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조선의 정교한 화승총과 화약, 그리고 각종 무기류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에도까지 전해지자 막부는 즉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막부의 통치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조선의 무기를 두려워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비밀을 풀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1592년 임진왜란으로 말이죠. 일본이 조선을 침입했을 때 그들은 바다에서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었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무려 7년간 계속된 이 전쟁에서 일본은 조선의 해상 전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특히 명량대첩에서 13척의 조선 함대가 330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장면. 이는 일본에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굴욕이었습니다. 조선의 승자 총통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화포였습니다. 사거리와 명중률, 그리고 파괴력에서 일본의 어떤 무기도 따라올 수 없었죠. 신기전은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에 수십 발의 화살이 하늘로 치솟아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본 일본군들은 조선의 마법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식 화승총, 일본의 조총보다 정확도가 높았고 연사 속도도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조선 병사들의 사격 실력은 일본군을 압도했죠. 조선의 무기가 강력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원리에 바탕한 정밀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조선의 학자들은 화약의 배합비를 정확히 계산했고 포신의 길이와 두께, 탄환의 무게까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계했습니다. 17세기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은 주로 부산 외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생활용품과 특산품만 거래할 수 있었죠. 하지만 큰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위험한 유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일부 조선 상인들이 목숨을 건 밀수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 내부의 반막부 세력들은 조선의 무기를 손에 넣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할 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의 조선식 화승총 가격이 일본 농민 한 가족이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돈과 맞먹었을 정도였죠. 밀수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배에 무기를 숨기고 일본 연안의 외딴 폭으로 몰래 들어가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상인들의 개인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관리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쪽에서도 단순한 상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부에 반감을 가진 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었죠. 이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우수한 무기로 무장하여 막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밀수 네트워크는 점점 조직화되고 확산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거래가 일본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밀수 조직으로 발전한 것이죠. 1663년 드디어 일본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나가사키 부교가 직접 지휘한 급습 작전에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밀수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하급 사무라이, 심지어 막부 관리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체포된 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그 규모와 조직적 양상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역사서 관문실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국의 철포와 화약을 몰래 들여와 숨겨둔 자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들의 목적은 막부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주모자들은 참수형에, 협력자들은 유배형에 처해졌죠. 일본 역사상 드문 대규모 처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에도 막부의 최고 권력자들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츠나는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했죠. 결과적으로 일본은 조선과의 무역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특히 금속 제품과 화약 관련 물질의 수출입을 완전히 금지시켰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토록 크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한 밀수 사건이라면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선의 무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게 조선의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경험한 치욕적 패배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미였습니다. 17세기에도 막부는 겉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갈등을 안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다이묘들은 막부의 강압적 통치에 불만이 컸고 농민들은 높은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죠.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무기가 반막부 세력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은 막부 체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도 두려워했습니다. 조선의 무기는 단순한 모방품이 아니라 독창적인 과학기술의 결정체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이 조선 무기를 분해해서 연구해봐도 그 제작 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 축적된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일본의 두려움은 단순한 무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의 저력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일본과 조선 모두 이 사건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질 경우 자신들의 통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에 대한 열등감이 드러날 수도 있었죠. 조선 역시 복잡한 입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무기 밀수를 인정할 경우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양국은 암묵적 합의 하에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외교 문서에서는 단순한 무역 질서 위반 정도로만 기록되었죠. 그 결과 이 놀라운 사건은 양국의 교과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20세기 들어 일본의 일부 역사학자들이 당시 기록을 재발굴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문실기, 나가사키실록, 대마도지 등 여러 일본 고문서에서 관련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이 사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 밀수 사건은 약 30년간 지속되었으며 총 밀수 규모는 화승총 수천 정, 화약 수백 포, 그리고 각종 도검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조선의 무기 기술력, 그 힘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최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K9 자주포의 사거리는 40km가 넘고 분당 6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정확도와 기동성에서 세계 어떤 자주포보다 뛰어나죠. KF-21보람의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기술과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천궁 미사일, 해성 미사일, K2 흑표 전차. 대한민국의 무기들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무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무기 기술의 DNA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17세기에 일본을 공포에 떨게 했던 조선의 화승총과 신기전, 21세기에는 K9 자주포와 KF-21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죠.
폴란드는 K9 자주포 672문을 도입하기로 했고, 호주는 K9 헌팅맨을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도 줄을 서고 있죠. 이제 한국의 무기는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무기를 두려워했던 그 일본도 이제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뒤흔든 조선 최대 무기 밀수 사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힘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자 현재 대한민국의 저력을 설명해주는 열쇠이기도 하죠. 17세기에는 조선의 화승총과 신기전이, 21세기에는 K9 자주포와 KF-21이,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 민족의 과학기술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 시대부터 시작된 과학 입국 정신, 장영실의 창의적 발명 정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도전 정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산, K-뷰티, K-푸드, K-컬처.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뛰어난 창조력과 기술력이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일본을 놀라게 했던 조선의 기술력이 21세기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K-테크놀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이 위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에 숨겨진 진실.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17세기에 조선의 무기가 일본을 이렇게까지 두렵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술력의 DNA가 현재 대한민국의 K방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점들도 들려주세요. 역사를 아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고 우리의 자부심을 가집시다. 대한민국 화이팅!